이어서 제9장 벌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칙의 주요 내용은 무기징역, 징역 이런 내용이 있는 벌칙과 그리고 행위의 가중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당초 있는 그런 처벌에서 이렇게 2분의 1 가정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 주는 이러한 행위의 가중 부분이 있고, 또는 처벌을 당사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나 일반 개인에게도 하는 양벌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78조 벌칙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근래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조항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중인 출차량에 불을 놓아서 소해한 사람이거나 또는 탈선, 충돌, 파괴한 사람. 자,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불러와서 소해, 그리고 탈선, 충돌, 파괴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과실이죠. 일반적인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1년 1,000만 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죠. 업무상 과실 이런 경우는 업무란 말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실은 일반인이 될 수 있죠. 그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해당되는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일반인보다는 좀 더 높게 처벌이 됩니다. 당연히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일을 관리될 사람이 위에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처벌하기 때문에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중대한 과실로, 그죠? 중대한 과실로 위에 있는 죄를 지었다 하면은 또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실이다 1년 1천만 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이면은 3년 3천만 원. 다음 이제 또 철도 시설, 철도 차량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운행에 위험을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시설이니까 우리가 정거장을 예를 들고요. 자, 정거장을 파손했습니다. 정거장 파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차 운행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열차가 진입되고 있는데 정거장이 파손됐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 경우. 또는 열차 운행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이 파손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운행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입니다. 이제 자, 10년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 운행의 이형에 10년 동그라미하고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운행 위험이니까 위험의 동그라미 1억에 억자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운행의 위험 10년 1억 이렇게. 자, 여기 부분도 또 과실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무기징역에 해당됐기 때문에 1년 징역이나 1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인 경우는 1,000만 원의 벌금만 있습니다. 여기는 1년의 징역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업무상 과실이 중대한 되게 되면은 앞부분에서는 3년이었는데 낮은 2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됩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제 보면은 1항 및 2항이죠. 앞에서 무기징역, 또 여기 있는 것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설명드린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미수로 그쳤다. 미수 범위라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을 지어서 사망에 이르한 자. 자, 이런 부분 이제 형의 가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형의 가중입니다. 형의 가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한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무기징역보다 높은 건 뭐예요? 사형이죠. 그렇죠. 자, 무기징역보다 높은 건 사형입니다. 또 하나,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죠. 무기징역 대신에 5년 이상이죠. 제일 앞에 나왔던
예, 사람이 탑승해서 이 내용을 여기 있죠. 보면은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중인 철도 차량에 불을 놓거나 탈선, 충돌, 파괴 이러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이상인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관련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중이니까 사형으로 가야 되겠죠. 또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대신에 무기징역 갈 수도 있고 5년 이상이니까 7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무기징역 항목이 나오면은 사형, 무기 7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형을 가중 두 번째, 열차 운행의 지정을 주었다. 밑에 있는 세 가지 형입니다. 그런 경우는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폭행 협박이죠.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 직무 방해까지만 가게 되면 직무 방해만 했으면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로 만약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얼마가 돼야 되나요? 2분의 1을 가중하면은 5년에 5천만 원짜리에 2분의 1을 가중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이 부분이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줬다. 예, 운행에 지장을 줬다. 지장을 주지 않으면은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2분을 가중하니까 어때요? 5년은 7.5가 되겠죠. 예. 7년 6개월이죠. 7.5년이니까 또 5천만 원이니까 7,500만 원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입니다. 위해 물품입니다. 위해 물품에 대한 적재를 위반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은 2년에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2년에 2천만 원짜리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3년이 되겠죠. 2천만 원이니까 역시 또 3천만 원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입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신축, 증축, 개축 이런 부분들이죠. 철도보호지구, 경계선으로부터 30m 또는 노면 전차는 또 10m, 또 10m, 20m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신고하게 되는 항목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어떤 그 안전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치 위반을 했어요. 위반까지 하게 되게 되면은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유로 인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가중하니까 당연히 3년이 되거나 또는 3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내용.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 자, 사상에 이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물품이 있었죠? 이번에는 위에 물품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자, 위에 물품이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위에 보면 철도 보호지구 있었죠? 마찬가지 철도 보호지구 있습니다.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은 위해 물품 보호지구 관련돼서 운행에 지장을 주면은 2분의 1 가중. 위해 물품 보호지구에서 사람을 사상에 일하게 되면은 5년에 5천만 원. 자, 같은 항목이라도 운행에 지장을 주었느냐, 사상에 이르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서로 구분해 보시고, 폭행 협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폭행 협박은 2분의 1 가중해서 5년짜리가 7.5년으로 바뀐다는 것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이제 양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그 본인과 그리고 법인과 다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양벌 규정 이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3년짜리는 모두 다 해당되죠. 자, 2년, 1년짜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2년짜리를 보게 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입니다. 1년짜리 보게 되면은 거짓이나 부정범으로 이런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외되어 있나요? 개인입니다. 결국은 그 해당되는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일반 시민이 정당한 소유 없이 위해 물품 휴대하거나 적재했어요. 이걸 서울교통부 사장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겠죠.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된 개인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개인이 부정행위 했으면은 당연히 그 개인에 대한 면허나 자격만 취소시키면 돼요. 그 개인이 부정한 걸 가지고 서울교통사장이 법인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어떤 특정된 개인이 어떤 잘못에서 취소하는 내용 또는 벌금 매기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은 양벌 규정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제외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다음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 앞에 있었죠. 형의 가중죄를 지었죠.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 잠깐 다시 볼까요?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은 2분의 1 가중해서 얼마였었나요? 3년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철도보호지구에서 사상이 이렇게 하면 5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그 경우입니다. 형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이제 양벌 규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벌 규정에 해당되는 철도보호지구의 형의 가중 이 부분은 양벌 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 담화는 뭔가 하면은 양벌 규정이라 해서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교통사장이 법인이 또는 그 상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방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양벌 규정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죠. 그 행위자만 벌하겠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이나 상사나 관련되는 사람들은 늘 주의와 직원에 대한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류 관리도 잘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는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늘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제28조 과태료에 보게 되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 첫 번째 과태료 1천만 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 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자, 그래서 과태료 1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철도안전법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